결혼 10주년을 맞이한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고요한 한옥 마당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 도연은 출장 중이라 집엔 자신과 시어머니만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다락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함 속에서 수지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봉인된 상태였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법정 문서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제목은 가업 승계를 위한 비밀 계약서였다.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연이 결혼과 동시에 가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선 반드시 수진과의 결혼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수진은 말없이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진정 사랑받은 게 아니라 단지 계약의 조건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한복 자락을 질질 끌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마주한 두 사람 사이로 오래된 시간의 침묵이 가라앉았다. 시어머니의 눈빛엔 어떤 후회와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걸 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가문의 운명이 달라질 거다. 수지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가정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실 앞에 홀로 서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수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계약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도 표정도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 사랑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된장국에서 김치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은 마치 무언의 메시지 같았다. 네가 알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잠은 좀 잤니?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건 널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 네가 아니면 이 가문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든 거야. 그게 진심이었어. 수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분노도, 허탈함도, 서글픔도 뒤섞여 있었다. 진심이라면 왜 나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닌 조건으로만 바라보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만 곧 다시 강한 표정을 되찾았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엔 없었다. 그럼 저는 그 가족 안에서 살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살아남아 있었던 걸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두 눈엔 고요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뜻으로 결정을 내려야. 며칠이 지나도 도연은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을 정리하고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계약서를 처음 본 이후 그녀의 눈에 세상은 더 이상 같은 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한옥 기둥 사이로 스며들었고 달빛은 뜰에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에 쥔 찻잔을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짐을 들고 들어왔고 수진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잘 다녀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무슨 일 있어? 도연은 눈치를 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락방에서 계약서를 봤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조건. 그거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잔인했다. 처음부터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저 조건이었을 뿐. 아니야, 수진아. 처음엔 맞아.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널 사랑하게 됐어. 그건 진심이야. 수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이젠 의미 없어. 이미 마음속 깊이 금이 갔거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쥔 찻잔은 미지근해져 있었고 그녀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들조차 이제는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한복을 차려입고 시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제사방에 들어섰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먼저 와 향을 피웠을 텐데 오늘은 그녀가 먼저였다. 사진 속의 시아버지는 여전히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버님,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문득 뒷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도 검은색 한복 차림이었고 손에 조용히 향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얽힌 관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계약서를 공개하겠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이든 누구든 이 집안이 진심을 외면한 대가가 뭔지 알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넌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니? 이 집안은 체면으로 굴러가 그 문서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네가 잃을 것도 많아질 거야. 수지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 집안의 체면보다 제 삶이 중요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조차 반대했었지. 네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넌 이 집안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그 순간 수진의 눈가가 젖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완전한 이해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인간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당신도 외로우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수지는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찢어냈다. 문서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구속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오래된 집안의 비밀을 스스로 끊어내기 시작했다. 수진이 계약서를 찢은 그날 밤 도연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 찢긴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정말? 다 없앤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말과 행동이 나에겐 더 중요해.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 말에 수지는 작게 웃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그럼 처음부터 진심으로 나를 선택했어야지. 계약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동안 울고 흔들리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은 사람처럼 내 어머니는요. 지금도 체면과 가문을 말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가문이 아닌 나의 토무가에로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진짜 수진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듯했다. 늦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 아니야. 결국 선택은 너희가 한 거야.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도연이 넌 그 문서를 없애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후계자가 아니다. 기억해라.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세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긴 세월 얽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리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붙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었다. 며칠 뒤 수진에게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도연의 큰아버지, 이 집안의 부동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서류의 첫 문장부터 날카로웠다. 귀하가 가문의 비밀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해당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려 한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가문은 이제 협박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조심스레 그녀를 찾아왔다. 큰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네가 계약서를 찢었다는 얘기. 시어머니가 흘린 것 같아. 나 막으려고 했는데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젠 누가 나를 막든 상관없어. 내가 그 계약서에 사인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되찾고 싶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수지는 천천히 말했다. 기자와 연락했어. 그 문서, 가문, 그리고 이 집안이 여성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모두 알릴 거야.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게 무너진다면 애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야. 난 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몇 번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마당 건너에서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는 조용히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한 조각의 인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리고 수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은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 어떤 과거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였다. 인터뷰는 조용한 북촌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얼굴, 그리고 목소리로 세상 앞에 섰다. 기자는 말없이 녹음기를 켰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저는 가문의 며느리였고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왔죠.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만남부터 계약의 존재, 시어머니의 감시, 그리고 집안의 침묵과 체면이라는 이름의 폭력까지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씩 진실을 꺼내놓았다. 기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의 눈빛엔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인터뷰 영상은 뉴스 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갔다. 숨겨진 계약, 가문에 가면 며느리의 고백, 수천 개의 댓글, 수많은 기사 공유. 찬반이 갈렸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진실은 묻힐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찻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연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체면은 무너졌어. 가문이 흘러내리고 있어. 어머니, 수지는 우리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짓말을 드러낸 것뿐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그 아이는 끝까지 진심이었구나. 그 순간 수지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인터뷰 후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그녀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누구의 딸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수진이라는 사람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날 수지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다. 오래된 한옥의 나무 기둥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온도는 전과 달랐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두 잔의 차가 놓여 있었고 수진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분명했다. 수진은 조심스레 앉았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다 날 욕하더라. 며느리를 물건처럼 다뤘다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상하지? 난 널 미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집안이 이 시대가 만들어낸 굴레 속에서 시어머니 역시 자신을 지켜내려다 누군가를 희생시킨 것뿐이라는 것을 이젠 어디로 갈 거니? 한적한 곳에서 작은 책방을 열려고 해요. 조용한 골목에서 조용히 살아보려고요. 잘 어울리네. 책 속엔 거짓말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고 수진도 따라했다. 그 차는 지난 10년 동안 마셔온 맛과는 달랐지만 오늘만큼은 처음으로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떠나며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다. 그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눈물, 침묵, 억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켜낸 작은 온기들. 이제 그녀는 한 사람의 며느리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이름을 품은 여자가 되었다. 빗방울이 어깨 위에 떨어졌지만 수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이제부터의 삶은 계약이 아닌 선택으로 채워질 것이기에